그 몇 단원인지 보이죠? 정사가 한번 보시면 몇 장까지 있어요? 네, 13이죠? 13? 네. 13이면 우리가 지금 1월 오늘이 1월 6일이네. 5월 7, 8, 9, 10, 1월 12, 7 다음은 13, 7 다음은 17, 7 다음은 20, 7 다음은 24, 7 다음은 27, 그 다음에 7 다음은 31, 그 다음에 2월 1일, 2일, 3일, 3일이고, 그죠? 2월 3일이 단력으로, 3일, 그 다음에 7일, 그 다음에 여기가 10, 14, 17, 7하면 20일, 7 다음에 24, 7 다음에 28. 그래서 여유는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16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설 연휴라서 요땐가가 안 해요. 설 연휴라서 이때 휴강이고, 설 휴강. 그리고 아마 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가 학교 언제 가요? 2월 5일부터 며칠까지 가요? 이틀인가 3일 전에. 그럼 여기가 좀 애매하네. 근데 오후면 이때는 정상적으로 할게요. 3시에는 아마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이제 테스트 보고 요거는 못 오더라도 여기 진도 나가는 부분은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만 일단 휴강하는 걸로 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일정은 대략 이렇게 나갈 거고, 그러니까 16회나 15회죠. 근데 단원은 13개죠.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절반 정도 나가면 이제 그 중간고사 범위로 한번 쭉 이제 한번 요약하면서 아 이제 이 근처 학교에서 뭘 냈구나라는 걸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범위로 아 이 근처 학교에서 어떤 수준 냈구나. 거기서 어차피 킬러 문제는 이제 처음 나갔으니까 당연히 못 풀고 그런 문제들 말고, 그렇죠? 중간적으로 나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요. 한 여기 정도에 한번 보고 여기 정도 이렇게 한번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 정리를 하고, 여기가 이제 기말고사 범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수업을 종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매번 한 단원 정도씩 나간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이렇게 함수의 극한. 함수 극한, 약간 극한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낯설고 좀 생소한 느낌이 들 거야. 그래서 그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겠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약간 한 두세 단원 나갈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계속 추가되죠. 추가된다기보다는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잖아. 지수 로그라는 단원이랑 상학함수랑 아예 별개죠. 상학함수 내용이랑 그 다음에 수열이랑 또 아예 별개고. 그런데 이 수투라는 건 계속 몇 단원마다 별개가 아니라 처음 내용이 계속 누적해서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보시면 단원 맨 앞에 봐봐요. 그 차례를 보시면 극한,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함수의 연속, 함수의 미분. 그러니까 1, 2단원의 내용이 1단원 내용이 2단원에 또 나오고, 2단원 내용이 3단원에 또 나오고, 3단원 내용이 4단원, 5단원, 4단원 내용 또 5단원 계속 누적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할 때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계속해서 우리가 뒤에 내용들을 할 때도 크게 부담이 없이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 8단원, 7단원에 뭐 미분 이래놓고 갑자기 9단원 되면 적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적분할 때도 미분에서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투는 수원과는 다르게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처음 한번 좀 잘 해두면 그 다음에 할 때 좀 수월해지고 또 수월해지고 이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부터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얘는 이렇게 좀 너무 자세하게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fx가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데 함수를 예를 들어보잖아. 함수 극한이라고 하니까 함수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거 우리 그래프도 가능하지. 그래프를 그리면 2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1 y 0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어렵지 않은 그림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그럼 얘랑 얘가 뭐가 다르냐? 얘랑 얘가 뭐가 다르냐면 얘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쭉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수 형태로 뭔가 주어지면 분모는 0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얘는 2분의 1에서는 정의가 안 돼. 2분의 1에서는 정의가 안 되니까 생긴 건 똑같이 보이는데 2분의 1에서는 정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빵꾸가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 외에 2분의 1이 아닌 곳에서는 F랑 G가 똑같은데 2분의 1일 때는 오른쪽은 정의가 안 되니까 둘이 다르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건 이해되지? 그럼 그랬을 때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예상값이에요. 예상값. 예상되는 값. 예상되는 값이 바로 극한이야. 그럼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내가 이리로 계속 만약에 길을 가던 사람이면 x가 2분의 1이 한없이 가까워지면을 우리는 수학적인 기호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극한이 영어로 리미트거든. 그래서 LIM 기호를 이렇게 줄여서 리미트 x가 2분의 1 가까워질 때 우리는 이 말의 뜻이 요 그림상에서 x가 2분의 1에 가까워지면 얘는 어떠한 값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라는 긴 문장을 줄여서 요 기호로 압축을 시킨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는 그럼 2분의 1에 가까워지는 길이 x가 2분의 1에 가까워지는 건 2분의 1보다 왼쪽에서 올 수도 있고 2분의 1보다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지. 그치? 왜냐면 그래프 양쪽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 왼쪽에서 다가온다라 그래서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건 말 그대로 우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좌극한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다 이름을 붙일 거냐면 2분의 1 옆에 조그맣게 빼기라고 붙일 거야. 이 말은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온다. 이걸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마이너스 있는 걸. 그치? 그건 얼마예요?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 다가오면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 값이랑 동일하게 예상이 되죠? 예상이 되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얼마예요? 2지 2. 2로 예상이 되죠.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 다가오면 2라는 값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를 이 기호로 압축해서 쓴 거예요. 줄여서. 그치? 그러면 x가 이번에 2분의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와요. 그럼 플러스로 붙일 거야. 이걸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다가와도 이렇게 내려오니까 2라는 값에 가까워질 걸로 예상이 되죠. 지금처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하나의 값으로 똑같아야 돼. 하나의 값으로 같아질 걸로 예상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이걸 뿔말을 없애서 그냥 하나로 쓰겠다 이거야. 같아지면 예상값이 같아지면 2분의 1 2x 빼기 1 4x 빼기 1을 우리는
2 이렇게 쓰기로 한다.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똑같을 때. 그리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는 gx는 2에 수렴한다. 수렴한다라는 말을 써요. 수렴한다는 말의 뜻은 이걸 또 긴 문장을 또 줄인 거야. 작은 쪽에서 다가가나 큰 쪽에서 다가가나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는구나. 그 값이 2구나. 그럼 그걸 2에 수렴한다. 이 말을 또 긴 문장을 요 하나의 기호로 또 줄여 쓴 거예요. 그렇죠? 요 말은 다시 얘기하면 2분의 1보다 작을 때 점점 가까워지면 어떤 것에 가까워질 것 같으냐? 2분의 1보다 큰 쪽에 가까워지면 어떤 것에 가까워질 것 같으냐? 2라는 것에 가까울 것 같다. 2라는 것에 가까울 것 같다. 그러면 하나로 쓰자. 뿔만 없애고 그러면 2라는 것에 수렴한다. 근데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뭐가 있느냐?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발산이라고 불러요.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수렴하지 않는 건 뭐가 있냐? 수렴한다는 건 뭐라고? 하나의 값에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fx를 x분의 1 해볼게요. x분의 1 해볼게요. x분의 1 우리가 배웠던 함수니까 이렇게 되죠. 이랬을 때 내가 이제 x가 0보다 요거 방금 했지? 0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얘는 계속 커지죠. 계속 커지잖아. 그지? 계속 커지는데 어떤 하나의 값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다 0.1, 10분의 1 넣으면 10이고 100분의 1 넣으면 100이고 1000분의 1 넣으면 1000이니까 계속 커져요. 계속 커질 때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고. 얘를 우리는 양의 무한대라고, 플러스는 생략해요. 그렇죠? 양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라고 이건 계속 커지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건 하나의 값이 아니야. 수가 아니에요. 수가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계속 커지고 있어서 얘는 수가 아니에요. 수가 아니니까 연산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연산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연산 기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연산 기호라기보다는 연산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2배 무한대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숫자가 아니니까. 계속 커지고 있고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커지고 있는 애한테 계속 커지는 걸 만약에 불이 지금 났는데 내가 여기다 기름을 더 부으면 계속 불이 더 커지겠죠? 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계속 커지고 있으면 계속 커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다고. 이해돼요? 계속 커지고 있는 놈에다가 계속 커지고 있는 놈을 곱해도 계속 커지고 있겠죠? 그지? 그런데 요거는 내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가 돈을 계속 버는데 네가 계속 돈을 써.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네가 버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네가 쓰는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네가 매일매일 100원씩 버는데 네가 매일매일 100원씩 써. 그럼 제로겠지만 100원씩 버는데 50원씩 써. 그럼 늘어나겠고 100원씩 버는데 200원씩 쓰면 계속 줄어들겠지. 얘는 알 수가 없죠. 얘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알 수가 없죠. 얘네 둘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얘를 이제 확정형이라고 불러요. 확정돼 있다 얘가 결과가 계속 커지고 있는 놈에다가 계속 커지는 놈을 더하거나 곱하는 건 확정인데 얘네들은 정확하지가 않아. 뭔가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100원, 50원, 100원, 100원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줘야만 판단을 할 수 있지? 그걸 우리는 뭐냐면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정해지지 않았다. 낫이 아니야. 그렇죠? 낫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고.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해지지 않으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줘야 판단할 수 있어. 주면 판단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주면. 그래서 시험에는 얘네들은 안 내요. 뻔하니까. 이런 건 구체적으로 줘서 계산하라고 돼요. 그게 내신이랑 수능에서 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얘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구나.
값을 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할 거다. 그래서 발산에 대해서 하나씩 보면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첫 번째 발산은 첫 번째 계속 커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 마이너스 0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 다가와요. 그럼 계속 내려가겠지. 계속 줄어들겠지. 우리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고 얘를 음의 무한대라고 한다. 얘는 음의 무한대는 계속 작아지는 상태. 계속 작아지는 상태니까 얘도 수가 아니에요. 그럼 얘도 연산도 없이 성경 안 하겠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무한대는 계속 작아지는 놈한테 계속 작아지게 하면 계속 작아지겠죠. 마이너스 2배 무한대가 아니라 계속 작아지는 형태일 거라고. 그렇지? 그럼 여기서 했던 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지? 요거 놓고 그럼 이렇게 얘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바꿀 거야.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수렴한다는 건 뭐라고? 하나의 실수값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의 실수값에 가까워지지 않는 놈들 그런 걸 우리는 발산한다고 부른다. 발산은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발산은 크게 세 가지 경우. 첫 번째는 계속 커지는 형태, 계속 작아지는 형태. 세 번째는 하나의 값이 아닌 경우. 하나의 값이 아닌 경우 그걸 또 하나 보면 계속 커지는 형태, 계속 작아지는 형태, 또 다른 형태는 예를 들면 x가 무한대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있어요. 얘는 x가 계속 커지면 1이면 마이너스 1, 2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계속 왔다 갔다 하죠.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지 않지. 그지? 계속 커질 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역시 발산한다고 하고 특히 하나의 값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우리는 진동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진동하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진동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x가 예를 들면 만약에 함수를 이렇게 줬어요. 함수를 이렇게 줬어요. 1인데 여기가 1인데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 이렇게 줬어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우리는 우극한과 자극한을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는 마이너스 1이고 왼쪽에서 다가올 때는 플러스 1이니까 하나의 값으로 일치하지 않지. 이걸 우리는 또 역시 발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질 때만 우리는 수렴한다고 하고 그 외의 모든 경우를 우리는 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오늘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야. 이해가 돼요? 그 중에서 얘가 우리의 주 타겟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걸 내고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개념적인 문제보다는 뭔가 계산하는 걸 자꾸 물어볼 거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거기 7페이지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네, 7페이지에 지금 했던 내용들이야. x가 a에 대한 그 화살표는 뭐냐? a에 가까워진다 이거야. 이를테면 x가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3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건 3보다 작으면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3보다 크면서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의 케이스를 우리는 3의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2번의 케이스를 3의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네. 그 다음에 노트는 방금 얘기한 거야. x의 값이 하나씩 커지는 걸 우리는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진다. x가 음의 값이면서 그 절대값이 하나씩 커지는 것을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타낸다. 여기서 무한대는 하나씩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이면 무한대라고 읽는다. 네, 넘어갑시다. 네, 다양한 예시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이럴 때가 수렴하는구나, 이럴 때가 발산하는구나를 다양한 예시를 좀 더 보자. 그래서 넘겨보면 8페이지에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는 x가 3에 가까워질 때 3의 좌극한, 우극한 모두 2라는 값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때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 굵은 글씨 밑에 2를
x는 3에서의 x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한다. 하나의 값으로 갈 때야. 근데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하겠다.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절대값 x분의 1은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되는 거 이해돼요? 절대값이니까 아래에 있는 걸 끌어올렸잖아요. 그치?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x가 0에 가까워질 때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도 플러스 무한대, x가 작은 쪽에서 가까워져도 플러스 무한대죠? 무한대는 아까 값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커지죠? 양쪽으로 가까이 와도 계속 커지니까 얘는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발산한다 이거야. 그렇죠? 값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발산한다. 대신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계속 작아지죠. 작아져서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질 걸로 예상이 되죠. 그치? 그럴 때는 0이다, 수렴한다 라고 하겠다. 그래서 밑에 노트, LIM은 극한을 뜻하는 리미트의 약자이며 리미트라고 읽는다. 그래서 주로 보기, 처음에는 우리가 눈에 익은 그래프들을 보여줄 거야. 눈에 익은 그래프들. 우리가 많이 다뤄봤던 그래프들을 그려줄 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식만 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지금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수렴 발산을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해봐요. 그림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예상 또는 예상되는 값이니까 지금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리시고,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그래프가 안 되면 머릿속에 이걸 그래프를 그리든지, 그래프가 안 그려져 그러면 근사값을 넣어볼까. 근사값을 넣어볼 거야. 근사값을 넣어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다 이거야. 알겠죠? 근사값?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 예를 들면 이렇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한번 적어봐요. 저 예시 한번 적어봐요.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우윤 저거 그림 그릴 수 있어? 2의 x분의 1? 2의 x는 그리겠는데 2의 x분의 1은 그림이 쉽지가 않아. 2의 x는 너무나 쉽잖아. 이걸 또 애들이 착각해서 2의 x분의 1 했으니까 2분의 1이 x잖아요. 이거 아니야. 2의 x분의 1하고 2의 마이너스 x는 달라. 다른 거야. 이거 그래프를 못 그려요. 못 그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지?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친구들한테 이거 그림 그려봐 그러면 못 그리는 게 당연해. 지금 고3 애들한테도 이거 그림 그려봐 그러면 못 그리는 애들이 훨씬 많아. 되게 식은 간단한데도 못 그려. 못 그리면 방금 얘기했죠. 어떻게 한다고? 근사값을 할 거야. 그릴 수 있는 데까지 그려보는 거야. 그릴 수 있는 데까지 그려보고 안 되면 이제 근사값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제 숙제나 뭐 하다 보면 그림을 못 그리는 것들도 나올 거야. 당황하지 말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데까지 해놓고 근사값을 보자. 그러면 x분의 1이니까 방금 우리 x분의 1을 그려봤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가지? 마이너스 무한대 이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 0에 가까워지는데 그냥 0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죠. 이해돼?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내가 치환을 한다고 치면 합성함수는 주로 치환해서 푼단 말이야. 합성함수잖아, 그지? 합성함수. 얘를 fx라고 하면 얘는 gfx고 내가 gt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t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t가 x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0인데 0이 아니라 0보다 작은 쪽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라고. 그냥 0이 아니라 0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8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0에 가까워지죠. y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게 t잖아. 얘가 돼? 이렇게 치환해서 풀던지 아니면 근사값을 넣을까. 그러면 얘는 2의 t니까 이렇게 되죠. 2의 t니까 여기가 t.
지수함수 여기가 0이지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거야. 그럼 얼마야?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겠죠. 얘는 1이구나 이렇게 할 거야. 이해돼요? 그럼 또 요 그래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보자. x가 이번엔 0보다 작은 쪽에서 어떻게 된지를 이번엔 0보다 작은 쪽에서 0이 가까워지는 거니 이번엔 1로 가네.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럼 똑같이 t로 치환하면 t는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가겠죠. 그럼 또 여기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1로 가겠네. 그럼 얼마로 가요? 얘는 0에 가까워지겠네요. 이해가 돼요? 또 x가 0 플러스로 간다고. 0 플러스로 가면 이번에 0 플러스로 가면 0 플러스로 가니까 이렇게 하겠죠? 0 플러스로 가니까 이렇게 하겠죠? x분의 1이니까 0 플러스로 가니까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고 써도 돼. 알았지? 그럼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번에 이렇게 가겠네. 무한대구나. 이해가 돼? 그러면 이 둘을 하나로 써보면 x가 0으로 갈 때 이 x분의 1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0보다 작은 쪽에서 할 때는 0으로 간다. 0보다 큰 쪽에서 할 때는 무한대로 간다.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발산한다.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지. 그지? 당황하지 말고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으면 다 발산이 발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못 그리면 근사각. 또 다른 예시 하나만 더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간다고 합시다. 이번엔 로그 2에 3 플러스 x의 가우스를 해볼게요. 가우스라고 하는 놈이 가우스 2는 얼마예요? 2죠. 가우스 1.9는 1이지. 그 값에 딱 도달하지 못한 놈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밑단계로. 그러면 1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방금 했지만 1보다 큰 쪽에서 1보다 작은 쪽에서니까 얘를 한 번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써야 되죠. 1보다 큰 쪽, 1보다 작은 쪽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면 로그 2에 얘는 3 플러스 x 로그 2에 3 플러스 x 얘는 가우스까지 있고 로그까지 있으니까 그림 그리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림 그리기 힘들면 근사값으로 보재해. 그림 그리기 힘드니까 근사값으로.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근사적으로 뭐라고 볼 거냐면 로그 2에 3 플러스 1보다 큰 쪽에서 1.7, 1.6, 1.5, 1.4, 1.3, 1.2, 1.1, 1.00001 1.000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4보다 큰 쪽에서 4에 가까워지니까 가우스는 4겠죠? 로그 2의 4니까 얘는 2라고. 이해돼요? 근데 얘는 로그 2에 분사적으로 3,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지니까 0, 0.1, 0.2, 0.3에서 0.99999 가겠다는 거야. 3 플러스 0.99999 이렇게. 그럼 4가 안 되지. 3.999니까 4가 안 되면 무조건 3이잖아. 가우스식은.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3이야. 둘은 다르지.
그래서 우리는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면 지금처럼 근사적으로 값을 대입해서 판단하겠다 이거야. 그럼 우리도 예시를 보면 좀 이따가 예제 풀겠지만 그런 애들은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놈을 주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못 그리는 형태 주면 근사적으로 값을 대입해 보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보기 1번을 한번 봅시다. 네. 보기 1번을 보시면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네. 보기 1에 1, 2, 3, 4는 다행히도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는 놈으로 줬어요. 네.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는 놈으로 줬으니까 다행이죠. 네. 그냥 그림 그려보면 되니까 그림 그려보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지. 그 중에 홀수를 해볼게. 보기 1번은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지는데 x제곱 빼기 1. 여기에 우리가 아는 함수가 나오면 그냥 빠르게 그림을 그려야지. 모르는 함수가 나오면 근사값으로 최대한 해보고 아니면 합성을 하던 합성한 그 형태다 그러면 치환을 하던지. 네, x제곱 빼기 1이니까 이렇게 하겠지. 네, 2면 얘는 쭉 있으니 이렇게 있으니까 2보다 작은 쪽에서 가나 큰 쪽에서 가나 그냥 요 값이지 2,3이니까 얘는 3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다음 함수가 나오면 땡큐 하고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세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마이너스 x분의 1 역시 그림 그릴 수 있지? 그림 그릴 수 있는 함수가 나오면 그냥 뭐 쉽게 풀어야 돼야지.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가까워질 테니까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겠구나. x가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워지겠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이거죠. 9페이지 볼게요. 9페이지 좌극한과 우극한 이거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지. 좌극한은 어떠한 값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하고 우극한은 그 값보다 큰 값에서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우극한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일 거다 이거예요. 그치? 그래서 주로 언제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지면 좋을까요? 언제 그러면 이제 좌극한 우극한을 우리가 구별해서 보는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그걸 한번 어디다 적어볼까요? 언제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비교를 할 거냐? 좌극한 우극한을 언제 비교할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차함수 이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의 그래프로 쭉 이어지니까. 근데 언제 이런 첫 번째 분수꼴일 때 좌극한과 우극한을 비교할 거다. 두 번째는 절대값을 포함할 때. 절대값을 포함할 때 이제 절대값이 플러스로 나오거나 마이너스로 나오거나 이렇게 갈려 나오지. 그때 이제 좀 할 거다. 세 번째는 이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때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비교를 해볼 거다. 이거요. 이해돼요? 그때 이 세 가지 케이스 요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잘 적어 놓으세요. 그렇죠? 좌극한과 우극한을 언제 비교하느냐? 저럴 때 비교를 할 거다. 이럴 때 비교를 한다. 좌극한 이때 비교를 한다. 그래서 저런 형태가 있으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보자는 거지. 비교하자는 거지 다르다는 게 아니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때 한번 비교를 해봐라. 그렇지? 그래서 넘겨봅시다. 이것도 우리 방금 이제 비교해봤으니까 함수의 발산. 함수의 발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왔는데
아까 쌤이 네 가지를 적어줬죠. 언제? 플러스 무한대 계속 커질 때, 계속 작아질 때, 세 번째가 뭐였어?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일 때. 그 예시를 하나 적어놔.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플러스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세 번째가 이런 형태였잖아. 그지? 이건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렴은 하나의 값이어야 돼. 1 또는 마이너스 1로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1이면 1인 거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인 거지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건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동하는구나. 어떻게 발산하냐? 진동하면서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가 언제냐? 뭐 0으로 할까요? 0. 여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치면 얘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랑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올 때랑 값이 다르지. 0보다 큰 쪽에 다가오면 얘는 절대값이 그냥 풀리니까 1인 거고 이때는 0보다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얘도 우리가 그냥 발산한다. 그렇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뿐만 아니라 하나의 값을 가지 않으면 우리 다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시를 이제 기본 문제를 풀어볼게요. 11쪽에 11쪽을 보시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함수가 0 있는데 그 중에 0부터 2까지만 오른쪽에 그려놨어요. 그리고 f-x가 마이너스 fx라고 했으니까 그 의미가 뭐죠? f-x가 마이너스 fx라는 말의 뜻은 이건 원점 대칭이다, 기함수다, 원점 대칭이다를 얘기하는 거죠? 원점 대칭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원점 대칭을 시키면 되겠네. 그지? 1, 2, 1, 그 다음에 1, 2, 그럼 마이너스 2까지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을 대칭을 시키면 이 오른쪽은 오른쪽이 그러니까 왼쪽은 원점 대칭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되죠. 원점 대칭을 시켰죠. 원점 대칭을 시켰어요. 그랬을 때 리미트 마이너스 1 플러스 fx x가 2 빼기 fx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라 생각 이쪽으로 다가오면 되겠지. 이렇게 가라는구나. 그럼 여기는 1에 가까워지겠구나. 얘는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네. 2보다 작은 쪽. 1, 2. 2보다 작은 쪽이지. 2보다 작은 쪽에 가까워지면 점점 이렇게 2라는 값에 가까워지겠구나. 3이라는 값에 가까워질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유제 1-1 한번 해보세요. 유제 1-1 한번 해봐요.
말의 뜻은 요거랑 다르게 위에 거랑 다르게 우함수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함수. 그러니까 우함수라는 얘기고 y축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누적이야. 그래서 오늘 테스트를 수학 상하를 본 이유도 수학 상하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함수에 어떤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계속 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지? 그때 리미트 x가 0 fx 리미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 그럼 0에 가까워지는 건 0보다 큰 쪽에서 가는 방법이 있고 0보다 작은 쪽에 가까워지는 방법인데 둘 다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잖아요.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도 1이야. 그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니까 이렇게 돼서 1보다 작은 1이라는 것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넘어갈게요. 극한의 성질.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한 번만 잘해두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배울 때, 세 번째 배울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그 빨간 박스에 별표 치시고요. 내용은 별게 없는데 언제 그 쓰이는 거랑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한번 잘 보자고요.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말했지만 주로 이런 문제처럼 계산하는 문제를 낼 거야. 그럼 계산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럴 때는 내가 계산을 막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떨 때는 좀 까탈스럽게 꼼꼼하게 보라는 얘기고 그냥 지금과 같이 이런 상황일 때는 그냥 막 해도 돼. 그냥 느낌대로 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떨 때냐면 거기에 리미트 fx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는데 둘 다 a라는 값에 가까워질 때 각각 알파라는 값, 베타라는 값에 수렴한다 이거야. fx는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질 거고 gx라는 함수는 베타라는 값에 가까워질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줄여서 얘기하면 그냥 각각 수렴할 때 각각 수렴하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실수배 한 개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서 거기에 베타는 0이 아니다에다가 이렇게 잘 표시를 해봐요. 언제만 조심할까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 나누기일 때는 늘 많이 나오던 얘기잖아. 그치?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 특별한 말이 없어도 그렇게 줄 때만 그게 성립한다. 근데 문제에서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멘트를 쓱 가려 이렇게. 쓱 가리면 내가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갈수록 확률이 올라갈수록 불친절해지니까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보기 1번 볼게요. 보기 1번. 보기 1번의 1은 x가 2로 갈 때 3배를 해도 원래 x는 2라는 값에 수렴하지. 근데 그걸 안 해도 그냥 3x라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이렇게 1차 함수가 그려지지. 다음 함수는 그냥 특별한 일이 없으면 2보다 큰 쪽이나 작은 쪽이나 2 대입해서 6이구나. 2번은 그냥 3 곱하기 플러스 1 했으니까 7이구나. 3번 그냥 2로 수렴하고 2로 수렴하고 곱했으니까 4구나. 2 곱하기 4. 4번은 x가 2로 갈 때 분모가 0이 돼? 안 되잖아. 분모가 0 안 되지. 이놈 7이니까 7분의 4구나. 그냥 바로 암산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언제?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고 뭔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걸 굳이 과정을 자세히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암산으로 다 처리해보면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옆에 13페이지를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던 적용시켰던 내용을 보면 fx, gx가 다항함수면 분모가 0이 아니기만 하면 그냥 방금 했던 것처럼 그냥 대입만 바로바로 해버리면 된다 이 얘기. 바로 그냥 대입하세요 이 얘기야. 어렵지 않지? 그럼 보기 2에 1, 2번도 그냥 바로 암산을 해볼게. 1 넣으면 1 플러스 3 4니까 루트 4니까 2 암산돼요? 2번은 x 대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분모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고 4 플러스 1이니까 분모는 루트 5지. 루트 5분의 그 다음에 위에 분자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5 빼기 빼기니까 루트 7.
아, 루트 5분의 루트 7이구나. 그러니까 분모가 0만 안 되면 그냥 바로 대입해버리면 된다. 매우 쉽게 갈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제 유지에서는 별로 힘들게 안 할 텐데 연습 문제나 이렇게 가면 0으로 만드는 것들이나 이런 게 많아진다고. 그 우리 개념 원리도 좀 뒤로 갈수록 그렇게 뭔가 함정을 파는 문제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알죠? 두 번째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 얘도 별표 치세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 네.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 일반적으로 함수 극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한다. 이것도 역시 어떨 때? 각각 수렴할 때야. 각각 수렴할 때. 각각 수렴하면 각각 수렴한다는 멘트가 있어야 돼. 이런 멘트 없으면 또 못 풀어. 그렇지? 이게 알파고 리미트 gx가 베타일 때. 정했지만 각각 수렴할 때. 각각 수렴할 때. 그럼 각각 수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발산하면 그러면 모든 얘기가 다 판단을 보류하라고. 그렇지? 하나가 수렴하고 하나가 발산한다. 예를 들면 같이 배를 타기로 했는데 너도 티켓이고 둘 다 티켓이야. 아 빨리 타 출발할게 이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야. 뭐 비행기를 타든 뭐 배를 타든 마찬가지인데 넌 티켓을 보여줬는데 네가 티켓을 안 보여줬으면 비행기 못 뜨는 거야. 똑같은 거야. 티켓을 보여줘야 타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각각 둘 다 확실해지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하는 거고 하나는 명확한데 하나가 불명확하면 아니면 둘 다 불명확하면 너도 발산 그러면 모든 판단을 다 스탑 멈추라는 거야. 그냥 판단하지 말고 보류. 그럼 보류하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줘야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지? 구체적으로 줘야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야. 시험에 많이 내는 건 이렇게 물어봐요. 얘는 이게 기본 가정이지. 어떻게? fx 거기 정석 옆에다가 적어볼까요? 이러면 거기 있는 내용 말고 당연히 등호가 들어가면 정석에는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얘도 등호가 들어갈 수 있지. 등호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등호 없을 때 얘기하는 거라고. 등호 없으면 이러냐? 아니다. 그러면 이래야 된다. 알죠? 등호가 없으면 안 돼야지. 등호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게는 우리 예상값이니까 말 그대로 윤희가 나보다 지금 내가 수학을 더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수투에 대한 이해도가 나보다 떨어지지만 이건 뭐야?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 그러면 이해도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이해도가 나보다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계속 공부하면 같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fx가 만약에 2야. fx가 2야. gx는 2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는 늘 얘보다 크죠? 여기 제곱이니까 양수니까 늘 크지. 그런데 내가 x를 무한대로 보내볼게. 얘는 2죠. 뭐 계속 2니까 무한대로 가도 2지. 그럼 얘는 gx 하면 어떻게 돼? gx 하면 꼭 쳐줘야 돼. 그럼 우리 아까 이거 했잖아. x 제곱분의 1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앞에 우리 보기에서 봤잖아요. 그럼 다 같이 이걸 2로 끌어올렸어. 점근선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2에 가까워지죠. 예상되는 값이잖아요. 예상값이니까 얘도 2지. 무한대분의 1은 이건 0에 가까운 거니까. 그치?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이거 0, 2 되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같아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늘 등호를 붙여줘야 돼.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네, 두 번째는 이거는 F. 네, 여기도 등호가 빠져도 돼야지. 등호가 중요한 게 아니야. 등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등호가 중요한 거지. 등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지? 네, 이거 2고 그다음에 알파가 베타가 양 사이드가 같아야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요. 나중에 다른 책이나 아니면 학교나 또 계약해서 또 다음에 저한테 안 배우고 다른 분한테 배워도 아 샌드위치 정리 이 얘기 하는 거구나. 샌드위치 정리.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 G가 있고 A, F가 있고 사이에 있는데 얘도 같은 값으로 가면 그 사이에 있는 건 딱 찝대가지고 걔도 알파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요 얘기가 있어야 돼. 이거 빼놓고 그냥 풀면 틀려요. 그렇죠? 이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도 알파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둘 중에 하나 찍어봐요. 네? 참. 당분간은 로또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게 기억이 강렬하게 남게 하려고 물어보는 거야. 그냥 책에 있는 것만 읽으면 재미없잖아. 그냥 그런갑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다가 좀 적어볼 거예요. 왜 그럴까? 방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각각 수렴하면 얘가 성립한다고. 각각 수렴하면 얘네들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실수비 한 개 수렴한다고. 그런데 뭐는 성립 안 해? 거기다 써보자. 첫 번째 언제 주의할 점. 각각 수렴할 때야. 할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발산 곱하기 발산은 알 수 없다 그랬지. 구체적으로 줘야 판단한다. 그래서 원리 몇 번 하지? 구체적으로 주면 판단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줘야지. 그래서 얘 구체적으로 줘볼게. 구체적으로 줘보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1의 x. 그러면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1의 x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1의 2x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이지. 그런데 이건 아까 발산한다 그랬잖아.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지? 얘가 플러스 1 때는 얘도 플러스지. 마이너스 1 때는 마이너스지. 그래서 계속 1이야. 근데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는 발산하잖아. 얘도 발산하지만 곱한 게 수렴할 수도 있어. 수렴한다가 아니야. 수렴할 수도 있다. 알지? 수렴할 수도 있다야. 수렴한다가 아니라. 이해돼요? 수렴할 수도 있다야. 수렴한다가 아니라. 또 예시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번엔
발산 곱하기 발산인데 얘는 이번엔 발산 곱하기 발산이니까 내가 x분의 1 해볼게. x가 무한 여기 x x가 무한대. 그럼 얘 발산하지. 그지? 네. x 곱하기 x는 발산이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그지? 구체적으로 주면 판단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안 주고 그냥 발산 곱하기 발산이 뭐냐 그럼 판단할 수 없어. 근데 지금 저 구체적으로 주면 아 수렴할 뜻 있고 발산할 뜻 있구나.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 박스에 있는 건 구체적으로 안 줘도 이렇다 이거야. 늘 이렇다는 거고 그 상황이 아닌 것들은 그러니까 다 의심을 하라는 거야. 의심하고 구체적으로 안 줬네? 그럼 나는 판단을 멈출 거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첫 번째 그래서 각각 수렴할 때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적었지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렇지?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역성립을 하지 않는구나. 역성립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인지 알겠어요? 안 한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줘야지 알 수 있지. 구체적으로 안 주면 안 할 수도 있구나.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라. 연속돼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거야. 그때는 안 적을 거야. 그냥 우리 극한할 때 했었지. 그리고 이제 패스할 거야. 이 세 가지 상황. 그지?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관리를 적어보죠. 이게 지금 틀렸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요거 예시를 보면 내가 fx는 x라고 할게요. 얘는 x제곱분의 2 할게요. 얘는 x 플러스 x제곱분의 1 할게요. x제곱 합시다. 그럼 늘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지? 얘는 얘보다 x제곱분의 1만큼 크니까 크지? 이해돼요? 그런데 내가 이 둘을 빼볼게. 여기서 이거 빼면 뭐야? 여기는 x제곱분의 2잖아요.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0 맞죠? x가 무한대로 가면 뭐 만분의 2, 1억분의 2 그치? 0에 가까워지지?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놈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가 계속 커지는 이건 0에 가까워지지만 얘는 무한대에 가까워지죠? 계속 커지니까 수렴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럼 왜 그래? 방금 우리 적었지? 각각 수렴해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냥 뺀 게 수렴한대. 뺀 게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 수렴하는 건 아니라고. 역은 성립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역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시야 이게. 뺀 게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 수렴하는 건 아니야. 모른다. 알지? 이해가 돼요? 되니까 네. 몇 가지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계산하는 내용들이야. 계산하는 내용들. 요거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네, 잠깐만 쉬다 그럼 할게요. 5분만 쉬었다가 요거 이제 적용을 시켜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설명한 것 중에 뭐 모르겠다 아니면 있으면 물어보시고 없으면 좀 쉬어요.